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 예, 어제 교육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과 지필진 명단을 공개했죠. 그런데 공개 후에 교과서 논란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실 텐데요. 우선 지필진 한 분을 먼저 연결해보죠. 현대사 분야 지필진 6명 가운데 한 분이세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사 부분을 지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대사 지필진 중에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현대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 자체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예. 역사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역사 그 자체를 가르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해당 분야에서 다 역사적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역사를 주요 테마로 해서 정치사, 외교사, 군사, 경제사 이런 부분들이 저희 현대사 지필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역사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규정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정말 수개월 동안 함께 독해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뭐 역사학자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는 분이 꼭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또 뭐 감수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배정하는 절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 지금 또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 지필진들이 원고를 써서 넘겼는데 국사편찬 위로 국사편찬 위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많이 수정이 돼서 나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 그 현대사 파트를 저희가 할 때는 충분히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뭐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자기 그 분야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자기가 한 거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뭐 저희 용납할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 관계자 지필진 다른 분들의 증언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쓴 것과 다른 내용이 나왔더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가 쓴 부분을 함께 이제 그 현대사 파트에 넣다 보니까 순서라든지 목차라든지 또는 분량, 초기 분량은 굉장히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각자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어진 그 분량이 전체 교과서 그리고 현대사 파트에 한정된 분야를 축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거기에 글을 넣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뭐가 들어왔다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적어도 현대사는 그렇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일단 그 부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진통 끝에 나왔는데 근데 이걸 읽어본 이제 400여 개 역사단체들의 모임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평을 하더군요. 박 대통령 효도 교과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특별히 우리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 기간이 긴 기간 아닙니까? 거의 한 20년. 예. 또 상당히 역동적인 시기였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되게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설명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심했지. 이게 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뭐 미화나 그런 어떤 찬양해야 된다. 그런 거는 뭐 저희 지필진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설명이 무려 10페이지나 달하는 것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5.16 군사 정변 이후에 민선으로 바뀌고 또 삼선으로 가고 유신으로 가고 이렇게 최소한 한 3번 내지 4번의 큰 이런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독재라는 쉬운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체 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표현을 써서 이 박정희 정권의 독재, 반민주성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좀 의도적인 표현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독재라고 하는 부분은 독재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재라는 것은 정착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 정치학에서 보면 이제 되게 독재를 권위주의와 이렇게 좀 구분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박정희 정부나 아니면 우리 과거에 소위 권위주의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승만 독재, 뭐 유신 독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독재로 우리가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독재로 아마 기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근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뭐 한 부분 지금 그렇게 기술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 부분에서 독재라는 쉬운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권위주의 정치 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 좀 미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짧게 기술이 되어 있다. 전체 10페이지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됐다. 요 정도로 짧게 서술이 됐다. 이거는 유신에 대한 이 문제를 너무 축소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이 글을 쓸 때 굉장히 각 전문가들이 자기 그 시대 뭐 수십 년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 현대사 분야가 사실은 할 얘기는 많은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저희들이 다 이 관련 또 집필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야를 다루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페이지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그 분야의 규모가 줄어들었지 이 부분을 뭐 의도적으로 뭐 유신은 우리가 좀 부각하지 말자 절대로 그런 건 없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가감없이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더 짚어보자면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기술 부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것을 대한민국 수립일 이렇게 결국은 기술을 했어요. 건국일이란 표현은 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이제 광복회를 연결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란 표현이나 건국절이란 표현이나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뉴라이트 사관이 그대로 담긴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글쎄, 그거는 조금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그 법통을 이어오고 또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50선거 재헌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된 것이니까 이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자. 건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편협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라고 했을 때는 또 너무 작은 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과정을 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함축적으로 또는 이 상징적으로 이 표제어를 저희가 대한민국 수립으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 법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우리 정통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는 것이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이 친일 세력들까지 건국 공로자로 인정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친일파들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 역사 교과서인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친일을 뭐 미화하고 또 그런 부분을 축소하고 집필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국정역사교과서의 현대사 부분 집필자세요. 유호열 교수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나저나 유 교수님. SNS에 올리신 글 하나가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지난달 26일에 쓰신 글인데 제가 잠깐만 좀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님 곁에 책임지는 측근 하나 보이질 않는다. 사면초가.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만 국정교과서 집필자라는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의 또 교수시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을 법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10월 26일이면 우리가 이제 그 최순실 관련해서 차문이 막 일기 시작한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글을 썼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기보다는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혼란한 상황을 보고 대학 교수고 또 제가 또 평통 수석 부의장이고 또 대통령님을 사실은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 가서 우리 해외 지역 회의 하는 과정에서 만나 뵙고 이제 직접 또 말씀도 들었으니까 얼마나 저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하고 참담하겠습니까? 그 상황. 이 페이스북에다 글쓰기 일주일 전에 대통령 만나고 오셨어요, 직접? 그렇습니다. 10월 13일 날 우리가 청와대에 우리 520명 우리 아세안 유럽 자문위원님들이 함께 그 대통령님하고 다과회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고 열흘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참담한 그런 심정에서 예. 이 CCBB를 가려야 된다. CCBB를 가리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귀담아 들으시고 용기를 가지셔서 올바로 판단하시기를 위해서 하신다니까. 아, 근데 그 앞부분을 생략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페북만 봤을 때는 CCBB를 제대로 가리고 잘못된 걸 그래서 사죄할 수 댓글에, 있게 기도하자가 아니라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면 초과에 아니. 빠진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해할 제가 만하죠.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다셨어요.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예. 제가 그분께 이제 이어서 이제 글을 다 올렸거든요. 예.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대통령이 CCBB를 제대로 가리고 잘못한 거를 반성할 수 있게끔 기도하자.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이 기도의 그렇습니다.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제가 촛불시위에 가서 제 입장을 그 일주일 후에는 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예, 예. 아, 그 촛불 모든 시위도 것이-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 시위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는 퇴진에 찬성하는 그 여론 중에 하나세요? 70% 여론 중에? 저는 퇴진보다는 이 CCBB를 지금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예,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탄핵 논의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CCBB를 제대로 가리자. 그렇습니다. 탄핵의 결론이 나면 그걸 이제 법적으로 따르는 것이 맞다 하는 쪽이지 그럼 무조건 당연. 우리 헌법의 질서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월 26일에 쓴 SNS 글은 그렇지만 지금의 심정은 국정농단 정말 심각했다. 아, 대통령이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께 어떤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선량한 조사- 국민들을 향해서 예, 예. 국정농단 저지른 국민들도- 사람을 무조건 너그러이 용서하라는 듯한 의미로 지금 그거는 일피고 있어서 말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그럽게 판단을 하라, 너그럽게 용서하라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봐요. 수백 개의 댓글을 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기 나온 글을 보면 저는 너무 참담해요. 제가 쓴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거기는 온갖 진짜 폄하하는 아주 예, 예. 뭐라 그럴까요? 인격 살인과 같은 그런 사실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시 정정을 했고 촛불 시위도 난 나갔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온 분이죠. 상명대학교 주진우 교수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체 교과서 내용 보셨을 텐데 네, 다 보고 나도 여전히 이 교과서 수용 불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동안에 우리 역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는 데 앞장섰던 그 한국현대사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네, 그 단체 대표들이 지난번 그 문제가 됐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는데요. 예. 말하자면 이 교과서는 한국 현대사학회의 산물이다. 그들이 집필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2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 문제 제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기에요? 네, 우선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독재자들에 대한 어떤 미화라든가 과장 서술 또 이제 재벌에 대한 어떤 옹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사실은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걸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오류와 사실관계의 오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편향된 서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다. 자, 하나하나 좀 보죠. 지금 말씀하신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신 독재자 미화 부분. 네네. 근데 교육부 측에서 말합니다. 이 서술 방식 미화가 아니다. 사실에 충실한 서술이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미화해서 10페이지나 쓴 거 아니냐라는 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앞에서 집필지는 박 대통령이 실제로 길게 통치하지 않았느냐. 통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분량도 많아져서 10페이지가 된 거지. 일부러 미화하려고 양을 늘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얼마나 긴데, 그 부분을 그러면 박정희 정권 20년보다
몇 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우선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허. 그 사실이라는 것은 네. 어디까지나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이 과연 검증되고 그것이 거기다가 이거는 역사 교과서죠. 개인의 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역사 교육에 의미가 있는 그런 분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의미를 집어넣어서 분량도 책정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공과 과가 균형 있게 서술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박정희 정권 뭐 시대에. 절대적으로 거의 부족합니까? 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이 뭐 아주 자세할 정도 이런 것까지 우리 학생들이 알아서 뭐 하라 하는 정도의 예. 그런 어떤 공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뭐 지나치게 많이 그것도 너무 어렵게 저는 우선 단적으로 아까도 뭐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예. 현대사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회과학자들의 차이는요. 예. 역사학자들은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통시적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보죠. 예, 총괄적으로 보는 거죠. 예. 말하자면 물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분야의 사회과학자로서의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들은 역사 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정도의 내용을 가르쳐줘야지 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큰 쟁점이 이제 그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건국일이라고 쓰는 건 피했는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도 결국은 임시정부 역사 부정하고 건국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주장. 주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청취자 의견도 옵니다만 뭐 8282님 같은 분들이 의견 주십니다만 아니 그러면은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그 48년 8월 15일은 도대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란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동안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왜냐하면 우선 말이죠. 예. 그 당시에 1948년 8월 15일에 붙어있던 모든 플래카드나 예. 뭐 현수막 이런 것들에는요. 예.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만세, 뭐 경축 이렇게 돼 있어요. 어허. 그리고 당시에 관보라든가 예. 모든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자꾸만 예. 마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 예. 마치 그 의미를 축소시킨다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마치 그전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에 벌어졌던 예. 수많은 그 독립운동들이 예. 이게 원래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의 그런 운동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운동이었나?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면 예. 그러면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친일파들의 이런 행적들도 미화가 되는 게 아니냐, 덮이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건데 바로 그런 의도가 바로 건국절 논란에 있었고요. 이번에도 원래 역사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반대했어요. 거기 위원들이. 근데 이 뉴라이트 계열의 일부 학자가 예. 집요하게 그걸 얘기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예. 이렇게 임의로 교육부에서 수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들 일부가 사퇴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있었죠.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검토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네네. 한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정부자 넣으면은 이거는 그럼 오케이 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하. 뭐 어떤 작부를 한두 개 고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이번에 이제 역사학계가 결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과거처럼 그 교학사 때처럼 예. 그 빨간펜 선생님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오류를 지적했더니 예.
그거 슬그머니 고쳐서 뭐 다 고친 것도 아니지만 예. 나중에 우리 뭐 다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정 교과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가장 획일화된 유일한 방법은 교과서 네네. 자체를 인정한다. 이거는 네네 단순히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역사 서술을 정부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 고쳐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사실 안 큰 하시는군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주진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주진호 교수까지 만났습니다.